해도남마 2부 시작합니다. 39이라는 나이에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늦은 나이입니까? 빠른 나이입니까? 도의원, 군수, 그리고 뭐 시장, 그리고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지역색이 강한 전라도에서 무소속으로 지방선거를 휩쓸면서 승용 불패다 이런 명칭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무소속으로요. 아, 민주당이 아니라 주승용 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거예요? 예, 무소속으로 도의원, 무소속으로 군수, 무소속으로 시장 당선됐죠. 아, 국회의원만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제 그때 당시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열린우리당이 생겼죠. 예, 그래서 전남에서 열린우리당 입당 1호가 됩니다, 제가. 아, 그러니까 민주당하고는 찍혔네요. 민주당에서는 뭔가. 예, 민주당하고는 좀 인연이 없었죠. 그렇죠. 인연이 없었던 거죠. 예. 왜 찍힌 겁니까? 누구한테 찍혀서 계속 무소속으로 나오신 겁니까? 제 운이 없었던 거죠. 아, 운이 없었습니까? 예. 아,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민주당이지만 뭔가 민주당하고 인연이 없었네요. 예, 그래서 열린우리당으로 입당했다가 열린우리당으로 초선 때 활동하다가 최근에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하고 통합되면서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죠. 열린우리당 의원이었으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승용 의원의 입당을 굉장히 막은 사람이, 제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서 압니다. 누군가가 막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세력이. 맞죠. 도의원, 군수, 시장, 국회의원. 자, 이번에 이제 도지사 나오시는 거죠. 자, 무소속인데도 주승용이는 항상 이겼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가 사실 다 민주당 뺐지만, 민주당, 간판만 나면 다 이기는 데인데, 무소속으로 이긴 거 아닙니까? 비결이 뭡니까, 비결? 여기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저 닉네임이 승용불패. 승용불패 아까 나오는데, 저는 승용불패가 아니라 신발불패라고 저는 명칭합니다. 신발. 열심히 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군수 시절 같은 때는 여천 군이 섬이 유인도가 49개나 됩니다. 49개 섬을 다 돌아다니면서 자고 이렇게 해서 시장 군수가 현장을 나가야지만이 공무원들이 현장에 상주를 합니다. 현장에가 문제가 있고 현장에 정답도 현장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위주의 행정을 주로 했던 것이 주민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것이 저는 뭐 당선의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열심히 뛰었군요. 예. 거기다가 진실성이 있어야지 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의리가 있어야 되고 사람의 그 신뢰감을 주는 흡입력, 믿음 같은 게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가벼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는 주로 이렇게 토론회 같은 것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합동유세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합동유세 한 2번, 선거운동 기간 15일 동안 한 2번 하는데 그 수천 명의 그 관중들을 사로잡아야 되고 그 수천 명한테 신뢰를 줘야 됩니다. 아, 저놈의 말은 어딘가 신뢰가 간다. 이렇게 해야지 한 표 한 표를 찍어서 이렇게 찍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도의원도 그렇고 군수 시장을 한 더블 스코어로 거의 그 당시에 이겼죠. 무소속으로인데. 야, 그 민주당의 저 후보 나온 사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때 당시는 무소속한테 더블로 지면.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군수도 16,000대 8,000. 시장도 77,000대 6만. 그래서 거의 뭐 17,000대 시절이었기 때문에. 엄청나네요. 그 저는 여수 지역 시민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태어나기도 여수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고흥에서 태어나고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고흥에서 나오고 뭐 완도, 담양, 광양, 광주에서 다녔습니다. 학교도 안 다니고 또 집안이라는 주씨 집안이 또 있으면 얼마나 여수에 있겠습니까? 집안도 없고 정당도 없이 정당 없고 학연 없고 혈연 없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런 데서 제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저를 키워주신 여수 시민들한테 저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변에 좀 취재를 해봤더니 굉장히 의리가 있으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 들었습니다. 한 번 이제 사귄 사람은 놓치지 않죠. 저는 지금 국회의원 10년째입니다만. 저도 그럼 이제 잡힌 겁니까? 한 번 이제 만났으니까?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아, 그래요? 아. 저는 여자 비서도 네. 지금 10년째 같이 가고 있고, 네. 되게 보좌관도 지금 10년째 네.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상임위가 바뀌면 보좌관도 같이 바뀌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보좌관 가장 많이 바뀐 사람 뭐 20 몇 번, 30 몇 번 바뀐 예,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건설교통위원회다가 보건복지위원회다가 지식경제위원회다가 다시 국토교통위원회인데 그 처음에 보좌관이 지금까지도 보좌관을 하고 있어서 네. 다 그들도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저하고 함께 가더라도 제가 좀 불편하고 좀 그러더라도 함께 가는 것을 저는 왜 도지사 하시려고 합니까? 전남이 아시다시피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장 가난하지 않습니까? 예, 가장 가난합니까? 가장 가난하죠.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고. 아, 강원도보다도요? 예, 그렇죠. 아, 예. 네. 예, 그리고 교통이 또 가장 불편하고 강원도는 편리한 편입니다. 서울에서. 네. 예, 그래서 접근성도 가장 불리하고 그렇지만 전남은 나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네. 또 문화예술이 예로부터 가장 발달된 곳이고 네. 또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따뜻한 기후, 맛있는 음식, 뭐 지금 농업이 가장 천대받는 산업이지만은 네. 앞으로 저는 농업이 기후변화에 식량 위기 시대에 가장 생명산업으로서 부각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죠? 진짜. 예, 그래서 저는 네. 전남이 머지않아 지금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낙후됐지만은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으로 또 오를 것이다. 네. 예. 그렇다고 막 공장 짓지 마세요. 나는 이 아름다운 전라남도 고흥 담양 그쪽 가는 길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장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완도 이건 그대로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순천만 정원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네. 정원박람회 순천만이 태고 쪽부터 있었지만은 네. 하루에 10,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온 것은 불과 5년 전부터입니다. 네. 저는 이번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보고 네. 우리 전남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네. 저는 생각하게 됐고 네. 제2, 제3의 순천만이 전남에는 수두룩하게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이걸 잘만 그거 보존해야죠. 그렇죠. 환경 그렇죠. 측면에서 보존해야 그래서 됩니다. 저는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전부 다 전라남도로 찾아올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전남도지사가 되면 예.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환경을 보존하겠다. 이제 개발과 보존을 적절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네. 아니 교통도 네, 알겠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야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지금 여수 세계 네. 박람회 하고 난 뒤로 네. 교통은 많이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제주도 올레길보다도 더 좋은 곳이 네. 전라남도에 얼마나 찬란한 역사가 있습니까? 네. 2,200개의 섬이 있습니다. 네. 또 6,400km의 해안선, 내야선식 네. 해안선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갯벌의 42%를 전남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지금 보러 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네.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하. 잘만 보존하고 네. 잘만 만들면 정말 우리 전남이 많은 국민들이 웰빙 또 힐링의 센터로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웰빙, 힐링의 센터. 예. 그러니까 그걸 전부 그 라인을 잘 이렇게 코스를 만드시면 돼요. 그걸 예. 개발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공장 짓는 것보다. 맞습니다. 그 관광길 개발. 예. 예, 또 거기- 기후가 얼마나 따뜻합니까? 또 음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네. 저는 이게 전부 다 잘 네. 매칭을 시키면 네. 전남은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군수도 하시고 시장도 하시고 했는데 네. 지금 기초 단체장 공천 문제가 지금 정계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습니까? 직접 해보시니까 공천제 필요합니까? 아니면 필요 없? 지금 민주당 폐지론에 한 표 던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당론으로 확정이 돼 있죠. 네, 아니 본인 네. 생각. 박지원 의원은 자기는 반대한다고 여기서. 저도 딱 저도 시장 군수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저는 네. 더군다나 무소속 시장 군수를 했기 때문에 네. 정당 공천제는 폐지론자입니다. 저도. 아. 예.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에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정당 공천제를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에 대해서 폐지하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무엇인가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라도 저는 정당 공천제는 이번만큼은 폐지하고 네. 한번 해보고 난 뒤에 이게 부작용이 다시 있으면 그때가 4년 후에 가서 다시 재검토하더라도 일단 이번에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폐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일단 국민과 약속을 박근혜 대통령도 했기 때문에 예.
이번 한 번만 일단은 그럼 공천 안 하는 걸로 한번 하자. 맞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러죠. 4년 후에 예. 다시 법을 바꾸면 되지 예. 않느냐. 야, 이거 논리적이 예. 논리가 되는데 맞습니다. 얘기가. 예. 그러니까 약속 그러니까 아닙니까? 민주당도 새누리당에 지금 우리 주승용 의원께서 협상 파트너 되면 지금 이 얘기하면 딱 되겠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죠? 한번 해보고, 예. 아니면 다시, 예. 그때 하자, 뭐, 이걸 영원히 하자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발견되냐, 안 되나 보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네, 철도, 이번에 파업하는데 적극적으로 핵심 당사자죠, 그 철도. 예, 저희 소관 상임, 위원장이죠. 예. 위원회. 예, 그죠? 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 국토교통위원회. 국토. 매일 바뀝니다. 이거 예. 잘못됐어요, 그냥. 국민들 헷갈리지 않게. 예. 국토위원회. 예. 위원장. 예. 3선이니까. 예. 위원장인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쓴소리를 하나 했어요. 민영화 없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지금 뭐냐면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당, 청와대 모두가 철도 민영화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철도 노조도 민영화하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 야당도 민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모두가 지금 민영화는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그러면-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 철도 노조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간단합니다. 안 하겠다 하면 민영화 안 하겠다는 것을 법에다 한 줄 이어주라. 네. 이겁니다. 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또 대통령도 민영화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데 왜 그 말을 못 믿냐. 지금 이겁니다.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4대 중증 질환자 뭐 국가치료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공약도 안 지켜지고 있는 마당에 네. 누가 대통령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민영화를 안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것을 철도 사업법에 한 줄만 명시를 해달라. 이게 야당의 주장이고 철도 노조의 주장입니다. 근데 법에다 엮는 것은 못 해주겠다. 이것은 뭔가 앞으로 민영화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차기 정부나 차차기 정부한테 대통령한테 뭐 그 대통령은 자유의지를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거 다음 정권에서도 이것은 민영화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도요. 예. 법도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법에다 일단 여놓으면 신뢰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단지 법에다 였냐 못 였느냐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노조가 파업돼 있고 지금 이 핵심에 있는 겁니다. 이슈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일단은 넣어서 파업 빨리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또 국민적인 공론이 형성이 되고 예. 여야가 합의하면 예. 법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4년간 일단은 공천제 폐지하고 예.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여야가 합심해서 예. 법을 바꾸면 된다. 맞습니다. 예. 간단하네요. 우리 예, 예. 의원님 얘기 들으니까 예. 예. 통쾌하네요 그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또 법으로 여도 나중에 여당이 많으면 얼마든지 법 개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야당이나 철도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법에다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철도 사업법에 한 줄만 여달라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네. 예. 아주 간단한 예. 간단한 수학인데, 예. 그죠? 산수인데. 근데요. 예. 지금 정부의 논리가 너무 약합니다. 지금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네. 회사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철도는요. 지금 한 3,500km 정도의 길이밖에 안 됩니다. 철도공사 혼자서 운영해도 충분히 운영해 나갑니다. 근데 지금 회사를 자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 자회사한테 흑자가 나는 KTX를 좀 일부 띄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도공사는 흑자 나는 부분은 반을 띄워줘 불고 적자 나는 무궁화호, 새마을호, 화물열차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면 지금도 철도공사 부채가 17조인데 흑자 나는 것에 한 절반은 띄워줘 버리고 절반만 가지고 이 적자 나는 무궁화호, 새마을호, 화물열차를 어떻게 보존해 가면서 저는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건 경쟁 체제가 안 됩니다. 이 회사, 자회사는 계속 흑자고 이 철도공사는 계속 부채를 받을 볼 네, 수밖에 없습니다. 늘죠. 진짜. 그렇죠. 네. 근데 이거 경쟁 체제가 됩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회사가 하나 있던 것을 두 개를 만들면 그만큼 효율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네. 예. 전라남도 도지사 되시려면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지난번 박지원 의원 여기 와서 얘기하니까 경상북도하고 비교했을 때 택도 없다. 뭐 네. 29%대 3%밖에 안 된다. 네. 이런 얘기하고 가셨는데 예. 그렇게 됐습니까 결론이? 그러죠. 예.
전남 예산이 영남 예산에 비해서는 거의 한 25분의 1밖에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특히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SOC 도로나 철도 같은 걸 보게 되면 이제 네. 도로는 그만 좀 개설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나 환경 파괴가 많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철도 위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게 지금 맞습니까? 지역별 증액 현황 SOC 예산 건교에 계시니까. 네, 맞겠죠. 28, 21, 9, 네. 3.3. 특히 전라남도가 굉장히 빈약하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럼 화 많이 나셔야 되겠네요. 뭐 예. 전남도지사 하셨다고 해도 뭐 할 만한 게 없겠습니다. 저렇게 돈이 이번에 없으니까. 국토위에서 많이 증액을 해서 올렸거든요. 제가 네. 전남에 꼭 필요한 예산 이 정도는 꼭 해서 올려줘야 된다라고 네. 해가지고 제가 작년 3월달에 전남을 한 바퀴 22개씩을 싹 돌고 네. 다 돌고 나서 꼭 이 정도의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다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네. 이번에 그 애결위에서 마지막 개수조정 소위에서 다 또 다 잘렸습니다. 삭감하고 네. 저는 그 쪽지 예산들이 네. 많이 들어가가지고 다른 쪽지 예산. 영남 쪽에는 많이 반영이 되고 호남은 결국 이렇게 화 많이 이렇게 나시겠습니다. 나죠. 예. 제가 특히 화가 많이 나는 것은 지금 호남 고속철도가 있고 경부 고속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남해안 고속철도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목포까지. 그거 괜찮은데요. 예. 그가 290km인데요. 네. 지금 하루에 한 편 다니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있습니까? 예. 무궁화호가 다니고 있는데 네. 몇 시간 걸리는지 아십니까? 몇 시간 걸립니까? 7시간 17분 걸립니다. 목포에서 부산에서 부산까지. 목포까지. 290km인데. 야, 그 짧은 거리를. 예. 지금 KTX가 300km 다니지 않습니까? 네. 부산에서 목포까지 KTX가 다닌다면 1시간이면 다녀야 1시간이면 됩니다. 되죠. 1시간 가야 되는데 7시간 17분을 다니면서 철도는 있네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단선이다 7시간. 보니까 단선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통량이 적고 손님이 적기 때문에 이걸 복선으로 못 갈겠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단선이라는 얘기는 한번 가면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중간에 이제 여기에서 서 있고 이렇게 교행을 해야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7시간 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복선이 되면 이제 빨라지는 그러죠. 예. 그래서 이걸 복선으로 하자. 복선으로 하면 1시간 반이 되게 되면 영호남의 어떤 교류도 되는 것이고 동서 화합도 되는 것이고 또 남해안이 지금 제일 그 남해안 천혜 뭐 관광 볼게 자원 많죠.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남해안을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호남 고속철도, 경부 고속철도, 남해안 고속철도를 만든다면 대한민국이 삼각축으로 반나절 생활권이 된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영호남이 많이 결혼도 많이 하겠네, 이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 그리고 영남에서 호남에. 네. 데이트하러 1시간 만에 오면 되니까. 예, 또 남도에 먹을 게 많지 않습니까? 음식도. 네. 서로 교류가 되다 보면 서로 이렇게 화합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에 가서, 야, 목포 뻘락지 한번 먹자. 예. 무한 뻘락지 한번 먹자. 그러죠. 딱 타고 오면 그날 그냥 갔다 먹고. 그날 당일에 갔다 1시간 올 만에 수 있고. 마시고. 예,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내수 활성화도 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좋은데.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나 봅니다, 그게. 1조 한 3천억 들어가는데요. 예. 그 정도는 4대강 사업 22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택도 아니죠. 없는 돈이죠. 예, 아무것도 아니죠. 예. 저는 근데 한 가지 이번에 영남과 호남을 단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그 부산에서 마산, 진주, 사천, 순천까지는 내년까지 완공이 됩니다. 네. 순천에서부터 보성을 거쳐서 목포까지가 지금 한 1조 원 정도 걸리는데요. 네. 이것이 그 4년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교통량이 적으니까 좀 중단을 해라.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네. 중단을 해가지고 중단이 돼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저 포항에서 또 삼척까지 이도 지금 같이 2009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중단이 돼 있는데 그쪽은 한 2조 3천억 소요되고 이쪽은 1조 3천억 소요되는데 네. 같이 중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중단을 시켰으면 이쪽은 하고 있죠. 이쪽은 하고 포항, 있고 삼청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냐면 네. 국토부에서 800억 요구했어요. 기재부에다가. 네. 근데 기재부에서 800억에다 보너스를 1,100억을 얹어가지고 네. 1,900억을 만들어준 겁니다. 네. 근데 또 애결이 개수정 소위에서 100억을 또 증액해가지고 2024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센 분들이 많이 있나 보죠, 그 지역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힘이 약한 네, 여기 약한 분들이 예. 있고, 2024억이 같이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2024억이 반영되고 저희는 2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토위에서 198억을 증액해서 200억을 올렸는데 네. 이번에 또 안 예결위에서 198억 깎아버리고 2억만 반영한 겁니다. 아, 무척 나시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네. 이러면 안 되죠. 화막 나죠? 예, 예. 네, 그럼 전남도지사 돼도 쓸 돈이 없네요, 뭐. 그 내년에 증액해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도지사 되시면 힘이 없어요. 국회의원 할 때나 예산에 힘이 있지. 그래서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정말 이번에도 전남 예산이 국비가 한 4조 8천억 확보를 했는데요.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효율적으로 써야 될 곳에 네. 예, 꼭 써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